안녕하세요. 오늘 차례 노동자입니다. 첫 번째는 사측이 놓은 덫, 복수노조를 깨자는 주장이고 사측을 공략하는 실천을 제안합니다. 복수노조 13년, 현재를 거울 삼아 돌아봅니다. 13년을 관통하는 알맹이는 무엇인가? 그 알맹이를 어떻게 이름 지을 것인가? 그럴 때 역사적 진실과 과제가 있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단체 행동권을 두고 벌인 사측과의 기싸움이면서 힘겨루기였다.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사측은 이의제의하는 방식으로 한 세력을 이용해서 다른 세력을 제어하는 전술을 사용했는데 그것은 복수노조입니다. 2012년 처음으로 복수노조가 생겼고 2021년 3노조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노동조합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 가지 모임은 필요하죠. 노동조합과 동호회를 구별지을 수 있느냐? 우리는 노동조합과 동호회를 구별짓고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남습니다. 노조가 굳이 하나일 이유가 없다는, 다수일 이유가 없다는 이유는 조합원 동지들이 선거를 통해서 집행부를 계속 교체해 왔기 때문입니다. 활동가들은 조합원 동지들로부터 단련됐고 끊임없이 집행부가 교체되면서 노동조합은 한 발 한 발 더 전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사측은 만도지부에 대한 직장 폐쇄를 단행함으로써 만도지부를 일거에 무너뜨렸죠. 그렇게 만들어진 기업노조의 특징은 사측으로부터 단체 행동권을 빼앗긴 노동조합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단체 행동권을 되살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러자 사측은 2021년으로 기억하는데 제3노조까지 만듭니다. 그리고 2024년이 돼서 단체 행동권을 되찾았지만 일회성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지난 13년 사측에 대한 유일한 승리는 조합원 동지들의 투쟁 의지였다. 단체 행동권을 둘러싼 사측과 만도지부는 기싸움을 벌였죠. 주도권을 잡고자. 만도노조 역시 이런 기싸움에 함께 해왔지만 안타깝게도 주로 사측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그와 반대로 조합원 동지들의 힘겨루기는 밀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과 2024년에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사측을 놀라게 했고 더구나 2024년에는 체결 찬반 투표에서 부결까지 이뤄냈죠. 최종적으로는 재공고가 돼서 가결로 공고됐지만 실질적으로 부결까지 갔던 겁니다. 이처럼 세 개로 나뉜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를 누릴 자격이 없죠. 그 근거는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가 없습니다. 올해 교섭도 낱낱이 살펴보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찾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을 지킬 수 없는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오직 기업 울타리를 넘는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유일하다고 봅니다. 당연히 이를 위해서는
만도지부 가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노동조합이 지금 세계의 노동조합이 사측을 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 허술한 평가를 들 수 있습니다. 사측은 매년 교섭을 앞두고 연말에 그 작년 연말에 사업 계획을 작성합니다. 임금 목표까지 수치화하죠. 그래서 노동조합과 사측의 결정적 차이는 목표가 아니라 평가에 있습니다. 사측은 목표를 구체적 수치로 잡고 결과도 수치화해서 달성과 실패를 가르죠. 노동조합은 체결 찬반 투표라는 결과가 수치로 남지만 목표 대비 수치화된 평가는 없습니다. 이래서 사측을 넘지 못하는 겁니다. 이번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 전원 합의체 판결을 우리가 돌아봅시다. 작년 12월 19일 대법의 전원 합의체는 재직 조건부 상여금 및 일시금도 상여금이라는 파격적인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통상 인정했던 임금 채권 3년을 그걸 소급표라고 하는데 이걸 부정하죠. 그리고 2024년 12월 19일 이후 적용을 선언합니다. 그럼 이 대법 전원 합의체 판결은 노동조합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과거부는 사측에 부담을 주거나 혼란을 일으키므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래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노동자의 몫이라고 선언한 거다. 다만 상대인 사측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역할이 크다. 이 몫을 차지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이 판결을 해석합니다. 그러면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노동조합은 무엇을 했을까? 질문을 던집니다. 만도지부는 통상임금 확대에 대해서는 교섭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했지만 사측은 전사노사협의회로 회피했습니다. 그러면 사측이 전사노사협의회에서 다수노조와 어떤 합의를 했느냐? 하지만 이마저도 거부하죠. 이런 태도를 묵과하면 안 되고 노사협의회에서 정리되지 못하면 교섭장으로 끌고 와서 간철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못한 결과 확대 적용은 결국 사측 마음대로 했습니다. 상여 OT 확대 적용이라든가 단협 개정을 통한 상여금 인상이라든가 월급제 보완 등 전체 조합원 동지들의 권익이 달린 미래분을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듯 사측 처분에 맡긴 꼴이죠. 사측이 이렇게 이의제의하는 전술은 다수노조와 소수노조의 한계를 공히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만도지부는 복수노조 13년 동안에 사측의 차별도 있었고 탄압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 투쟁 의지는 높습니다. 하지만 투쟁 의지는 높지만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에 투쟁의 효과가 거의 없죠. 이것이 결정적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단체 행동권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의미를 지닌 다수노조, 이 다수노조는 막상 단체 행동권을 주저하죠. 그러니 사측 공략에 무딜 수밖에 없습니다. 왜 단체 행동을 주저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측으로부터 단체 행동권을 빼앗긴 노동조합, 기업노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측이 놓은 복수노조의 덫을 깨고 사측을 공략하는 확실한 한 수 중에 하나는 만도지부 가입입니다.
이상입니다.